빙고는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끝없는 정당화, 라무리아, 왜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긴 연설을 좋아합니다. 번영은 침묵으로 행동합니다. 말로 손실되지는 않지만 에너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형시킵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는 각각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대화에서 몇 년 동안 낭비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침묵 속에서 힘을 키우기 위해 힘을 발휘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움직임을 말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약속을 듣는 대신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하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소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왜 일부 사람들은 번영하는 수백 가지 방법을 알고조차도 희소성에 갇혀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소란 없이 발전하고 결과를 창출합니까? 대답은 초점에 있다. 전자는 말로 다 떨어집니다. 초는 과일을 실제로 생성하는 것에 그들의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단어는 씨앗과 같습니다. 목적 없이 바람에 던져지면 샘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일 씨앗이 조심스럽게 심고 조용히 물을 뿌리고 참을성 있게 재배되면 잎이 많은 나무가 됩니다. 작은 마을의 오래된 시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문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누가 비난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합니다. 그들은 다가올 행운, 언제라도 도착할 후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상점 내에서 거래자들은 침묵으로 일합니다. 그들은 동전을 세고 물품을 조직하며 자녀들에게 각 페니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소음은 외부에 있습니다. 결과는 내부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생산적인 대화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입니다.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뇌가 행동하고 있다고 믿고 그것이 행동한다고 믿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코너먼은 그것을 의도의 함정지라고 불렀습니다. 빠른 단어는 느리고 일관된 행동을 대체합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말하며 행동할 힘이 없습니다. 침묵은 보호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비밀리에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 그녀를 낭비하지 않거나 연약한 말이 여전히 깨지기 쉬운 의도를 파괴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 침묵 안에서 힘은 축적되어 과일이 나타날 때만 드러납니다. 밤에 내가 해야 할 일, 무엇을 시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몇 번이나 보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다음날 모든 것이 동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난의 행동입니다. 시끄럽지만 묵은. 진정한 풍요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연기의 습관으로 태어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지루한 징계에서 자라지만 빅터 프랭켈이 말했듯이 인간에게 목적과 탄력성을 제공합니다. 말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중단하면 행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순간은 다른 삶을 위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합니다. 현실은 반대입니다. 결과가 나타나면 모두가 그들을 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침묵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 있습니까? 오래된 유대인 전통은 헛된 말로 지시된 각 단어가 약간의 에너지를 훔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깊은 백에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만 차이를 만들지 않지만 계속하면 주머니가 곧 비어있을 것입니다. 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단어는 영혼을 비우고 행동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취합니다. 가족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간단한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을 할지 알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들은 돼. 그리고 아버지는 당신의 생각은 단단하지는 않지만 각 단어는 뿌리를 자르는 칼과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목적을 직접 약화시킵니다. 몇 년 후, 그 소녀는 번영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항상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사업은 성장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이웃은 각 아이디어를 큰 소리로 논의했으며 수천 명의 조언을 받았으며
결과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싸게 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미래의 성공에 대한 보고서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십니까? 말 뒤에는 과일이 없습니다. 상품이 없는 아름다운 쇼케이스와 같습니다. 소유자와 누가 좌절을 보는 사람. 모어건 하우젤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돈은 침묵을 좋아합니다. 부가 보통 수입보다 더 많이 잃는 사람들. 이 원칙은 재정에 유효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에너지. 진정한 풍요로움은 소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 습관 및 시간에 대한 존중에서 자랍니다. 미래에 대한 대화로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앉아서 그랜드 계획을 그렸지만 다음 날 아침에 우리는 같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로 회전하는 바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닥치면 실제 힘을 높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닥칠 때 그것이 빈곤이 소음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그 없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빈곤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끝없는 설명으로 만들어졌으며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불만의 순간에 대한 변명. 번영은 고요하다.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미 수행된 작업을 보고하기 위해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캐렐 덱은 성장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노력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잘 참고 단어가 아니라 노력. 노력에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노력에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누가 성장하는 사람은 조치를 취합니다. 빈곤에 처한 사람은 변명을 반복합니다. 랍비에 갔던 제자에 관한 고대 비유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계획에 대해 말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랍비는 침묵했다. 제자는 그의 말을 반복했지만 랍비는 침묵했다. 성가신, 제자는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랍비는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힘을 얻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그들 모두에게 말로 지출했습니다. 단어가 사용되는 방법에 따라 약이나 독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격려는 사람을 고양시킬 수 있지만 수천 가지 변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빈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항상 청취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극이 있습니다. 청취자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단어는 집을 짓지 않고 금고를 채우지 않고 성격을 강화하지 않습니다. 행동만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빈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작은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생각을 조용히 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전이 아닌 행위를 마치게 하십시오. 힘이 태어난 것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결정이 강화되는 것은 고요합니다. 그리고 운명을 바꿀 기회가 생긴 것은 이와 같은 침묵 속에 있습니다. 오래된 집에서는 간단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단어는 동전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길을 따라 자신을 던지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도한 단어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의 지혜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한 상인은 그의 견습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상품이나 보관이 없었습니다. 나는 말만 했다. 나는 많은 말을 많이 했다. 나는 모두에게 약속했다. 사람들은 들었지만 마침내 가게를 열 시간이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단어가 목표에 접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훔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보여주기 위해 가방에서 곡물을 꺼내지만 지구에 심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듬해에는 수학이 없습니다. 데니얼 코너먼이 말했듯이 우리의 생각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를 큰 소리로 발표할 때 우리의 두뇌는 이미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에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침묵, 초점 및 끈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은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합니다. 결과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약간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우리에게 정복의 환상을 주지만 현실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이 시끄러운 이유입니다. 공허함을 가리기 위해 소리쳤다. 반대로 부는 침묵합니다. 그것은 나무처럼 자랍니다. 뿌리는 지구상에서 깊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무는 하늘로 확장되지만 세상의 성장을 알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랍니다. 세이지는 빈곤은 침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다쟁이이다. 침묵 속에서 양심의 목소리는 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은 말의 소음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내일은 저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는 발자국의 침묵입니다. 아무도. 누군가가 공부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서 듣습니다. 이 사람이 투자할 추가 통화를 유지할 때 아무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녀가 빈 대화를 거부하고 대신 행동할 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운명을 쌓는 것은 보이지 않고 조용하니 단계입니다.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항상 내가 할게요. 이길 거야. 내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형제는 침묵했다. 나는 논쟁하지 않았고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고 약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매일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때로는 울타리를 고쳤고 때로는 지붕을 얻었고 때로는 판매할 물건을 모았습니다. 몇 년 후, 첫 번째는 말만이었다. 두 번째는 지구 및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캐렐덱이 가르친 것처럼 성장 사고방식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어졌습니다. 지속성, 습관 및 전신이 필요합니다. 안젤라 더거스, 낸젤러 더커스, 는 이를 그릿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 계속하는 능력. 그러나 이 힘은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대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계획에 대해 얼마나 많은 단어를 말했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었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많이 그리워요? 그들은 한 가지가 다른 것을 보상한다고 생각하지만 단어는 행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빈곤은 일이 없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침묵 속에서 한 일입니다. 오래된 유대인 이웃의 광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격을 외치며 논쟁, 프로모션 발표로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중앙에서 상인은 모든 사람보다 덜 말했습니다. 그의 입장은 포스터나 비명 없이 단순했지만 가장 많이 찾는 것은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말보다 침묵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인은 단어가 동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측정 없이 소비하면 가치를 잃습니다. 그는 최고의 제품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품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인을 외쳤지만 그는 고객의 손에 순수하고 무거운 곡물을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놀고, 테스트하고 돌아왔습니다. 모어건 하우젤은 그의 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재정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동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동은 단어나 지능보다 결과를 더 많이 형성합니다. 당신은 모든 투자 공식을 알 수 있지만 행동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 부업에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전통에서 그 단어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증거로 여겨졌다. 마른 손님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이 너무 많이 얻고 먹이를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수치심이 될 것입니다.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단어에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어 있습니다. 한 젊은 제자는 랍비에게 불평했다. 마스터, 매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계획에 대해 말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랍비는 그에게 씨앗을 주고 심으니라고 말했다. 제자는 일주일 후에 심고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돋아난 것이 없습니다. 랍비는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가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 그것이 성장할 것인가? 그녀는 이미 그녀의 약속을 말로 성취했다고 대답했다.
몇 달 후에야 제자가 침묵하고 소란 없이 지구에 물을 뿌렸을 때 새싹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코너먼의 함정입니다. 뇌는 자신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센셜리즘의 저자인 그레그 머표는 더 나은 원칙을 가르쳤다. 이것은 또한 단어에 적용됩니다. 더 적은 단어, 더 많은 힘, 덜 약속, 더 많은 자신감, 적은 소음, 더 많은 행동. 당신의 말이 마차의 바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공중에서 회전하면 마차가 걷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닥에 닿을 때만 움직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빈 회전에서 목숨을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이 부자가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침묵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강합니다. 그의 말은 귀중한 동전처럼 드물다. 그들이 말할 때 세계는 듣는다. 라이언 홀리데이, 라이언 할러데이는 장애물은 길이다. 그러나 장애물을 극복하는 대신 장애물만 논의한다면 그 길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다. 강한 마음이 닥치고 솔루션을 추구합니다. 약한 마음은 변명을 말하고 추구합니다. 이곳은 대부분의 행운을 잃는 곳입니다. 그는 행동해야 할 때 말하고 닥쳐야 할 때 소음을 냅니다. 시간은 손가락 사이의 물처럼 흐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빈곤은 대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좋아합니다. 부는 침묵을 사랑합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침묵으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단계가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울리기를 바랍니다. 빈말로 만 같은 곳에 남아있는 사람. 더 크게 비명을 지르는 상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멀리서 그를 들었지만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평범한 물품을 보고 떠났습니다. 옆에 침묵하고 세심한 또 다른 집중이 있었습니다. 텐트는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고객은 소음이 아니라 품질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켈 누포어트는 깊은 작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부는 집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멈추지 않으면 집중하는 방법? 각 불필요한 단어는 관심을 훔치며 관심은 현대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통화입니다. 해군 라비칸트, 네이벨 러비칸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들은 대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연습에서 나옵니다. 침묵은 배울 공간입니다. 단어는 자기 망상을 위한 공간입니다. 각각에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선택의 시간이 온다. 대부분은 더 쉽기 때문에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가난하게 유지됩니다. 소수는 침묵과 일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여기서 역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곤은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에 수다쟁이입니다. 부는 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번영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질서, 평온 및 자신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돈이 있다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은 씨앗일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 심을 때만 열매를 맺습니다. 나머지는 바람에 의해 운반되는 먼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미묘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단어는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할 때 우주는 부채로 기록됩니다. 조치가 없으면 부채가 보류 중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무게는 자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지친 느낌이 듭니다. 모어건 하우젤은 돈의 행동 원칙에 대해 썼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환상에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재에서 일하는 것보다 미래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결코 지불할 수 없는 대출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채의 관심은 죄책감과 발기부전입니다. 간단한 예, 청년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꿈을 꾼다. 매일 밤 친구들에게 얼마나 부자가 될지, 내장을 만드는 방법, 여행 방법. 그러나 공예품을 저축하고 배우는 대신 대화와 산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몇 년이 지났고 그는 여전히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의 말은 가치를 잃었다. 또 다른 행위,
그것은 누구와도 말하지 않습니다.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일하십시오. 소량을 유지하고 시장을 연구하며 기회를 찾습니다. 그는 문을 닫지만 매일 미래를 구축합니다. 상점이 열리면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의 징계입니다. 네심 탈렙은 해피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침묵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닥치고 작은 조치를 취하면 목적지의 타격에 저항하는 시스템이 생성됩니다. 반대로 단어는 깨지기 쉽습니다. 승인, 의견, 외부 소음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의견은 기분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레그 머큐는 우덜하지만 낮다우고 강조했다. 이것은 사물과 행동뿐만 아니라 단어에 적합합니다. 한 단어는 적시에 말한 시간에 수천 개의 빈 구절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빈고는 논스톱으로 말한다. 부는 거의 말하지 않지만 각 단어의 무게는 금입니다. 스토익스는 장애물은 길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침묵은 그것을 건너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침묵할 때 그는 숨을 들이쉬고 생각, 양심을 듣습니다. 멈추지 않고 말하면 소음만 듣고 이 소음에서는 내면의 힘이 떨어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렸습니까? 대부분의 돈을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은 갑자기 기회가 오는 사람이 됩니다. 마치 돈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선택한 것처럼. 그는 침묵을 사랑하고 동요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전통에서 언어에 숙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필요할 때만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머지 시간은 당신 안에 힘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당신 옆에는 차분하고 안전하며 자신감이 있습니다. 말할 때 행운은 변하지 않지만 말을 낭비하지 않을 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각 단어는 동전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바람에 던지면 당신의 삶의 끝에 당신은 빈손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현명하게 유지하고 사용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부를 축적할 것입니다. 빈곤이 말하기 위해 많은 것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침묵하면 아무도 그를 알아차리지 않을 것이며 그의 아이디어는 죽을 것이며 그의 노력은 무시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실수가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어떤 연설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주인에게 불평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듣지 않습니다. 나는 티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엔토네이션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마스터가 대답했다. 의하다. 당신의 인생이 바뀌면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지 묻습니다. 이 문장에서 그것은 모든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단어가 아니라 예를 따릅니다. 코너먼은 결정의 함정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단어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침묵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우리는 의도를 말로 표현할 때 더 현실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뇌는 그 일이 끝났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받고 우리는 공허에서 에너지를 잃습니다. 침묵은이 함정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유대인의 지혜는 당신이 닥칠 때 당신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방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식을 얻습니다. 듣는 사람은 더 빨리 자랍니다. 캐렐덱이 말한 성장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풍부한 마음은 말로 빛나지 않습니다. 배울 기회를 찾습니다. 매일 그룹에는 항상 더 크게 말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요점을 증명했지만 아무도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그룹에서 다른 하나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들러서 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연습과 관찰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앤젤러 더커스는 인내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침묵은 긴 여행을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말로 정당화되는 사람은 빠르게 화상을 입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힘을 축적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흐릅니다. 빅터 프랭켈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기 위해 가르쳤다. 침묵은 깊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당신은 왜 추적할 가치가 있는지를 말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큰 마른이 목소리를 익사시켰다. 그 의미는 침묵으로 태어나고 만 행동이 됩니다. 침묵은 필수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거부하는 선택. 모두가 비명을 지르는 세상에서 닥쳐는 사치이며 그것은 마음을 강화하고 운명을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유대 전통은 휴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안식일은 단지 휴식이 아닙니다. 침묵을 듣는 것은 멈추는 기술입니다. 이 공허함에서 힘은 탄생합니다. 부유한 영혼은 침묵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영혼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꿈꾸는 사람들로부터 구축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중심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전에 이야기했던 곳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실행에 대한 설명을 교환할 때, 각 단어가 행동과 각 침묵이 될 때, 결정적인 단계를 위한 준비를 할 때 더 이상 자신을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통일합시다. 빈곤은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의 작품이 그녀를 위해 비명을 지르기 때문에 부는 침묵합니다. 단어는 과일이나 잡초를 가진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당신은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선택합니다. 우리는 명확한 패턴을 관찰합니다. 첫째, 빈 대화 빈 운명. 둘째, 침묵은 강도를 축적하고 함정을 방지합니다. 셋째, 실제 성장은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태어납니다. 넷째, 단어의 힘은 드물고 의미가 있을 때만 드러납니다. 소음이 필수품과 분리하는 법을 배울 때 마음이 풍성합니다. 여기 켈 누포어트의 원리, 깊은 작업이 있습니다. 침묵은 깊이의 문입니다. 방해가 없는 곳에서는 명확성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확성, 기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물품뿐만 아니라 정신에 가난하거나 부자인지를 정의합니다. 라이언 할러데이가 기억했듯이 장애물은 길입니다. 특히 챕터가 습관이 된다면 침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확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단어를 붙잡을 때마다 그 본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최소 계획 1. 1시간의 절대 침묵을 시도하십시오. 말하지 말고 쓰지 말고 주목하십시오. 자신과 세상. 2. 오늘 그가 너무 많이 말한 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을 적고 반영하십시오. 침묵은 어떻게 더 강력했을까요? 3. 당신에게 중요한 단어를 선택하십시오. 약속으로 큰 소리로 발음하십시오. 4. 그 단어를 확인하는 작은 행동을 취하십시오. 준비가 된 2단계는 1시간 이내에 걸리지만 차이를 드러냅니다.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힘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적시에 말한 단어는 운명을 다시 쓰는 행동이 된다고 말했다. 유대인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빈곤은 시끄럽습니다. 풍부함, 침묵. 당신이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빈곤을 무장 해제하여 시작하십시오. 좋아하는 무기, 더 톡을 얻으십시오. 침묵의 힘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은 성령의 요새가 태어나고 부위. 마음.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징계와 목적의 힘을 잊어버렸습니다. 복구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금보다 더 무게를 두고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가장 큰 동맹국이기를 바랍니다.